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대립 유전자가 여러 개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형질을 발현하는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인자 유전입니다. 하나의 형질을 발현을 할 거예요. 하나의 형질을 발현을 할 건데 이 형질을 발현할 때 일반적으로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만 관여하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쌍이 아니라 아주 여러 쌍들의 대립 유전자들이 함께 반응을 해서 하나의 우리 형질을 발현하는 유전 형태가 바로 다인자 유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단일인자 유전이랑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인 애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형질을 발현을 했었죠. 그리고 복대립 유전들 같은 경우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 이상이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의 종류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한 쌍, 2개가 같이 만나서 하나의 형질을 발현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 공부하는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에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FF, 뭐 DD 이런 식으로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들이 알파벳의 종류가 여러 개죠. 얘네들의 종류가 한꺼번에 같이 반응을 해서 하나의 형질을 발현하는 게 바로 우리 다인자 유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인자 유전들은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들이 같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형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뚜렷하지 않은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키에 대한 유전인데 키가 우리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엄청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많은 스펙트럼이 여러 유전자들이 관여를 해서 키라고 하는 하나의 형질을 발현을 했고 그 결과 다양한 표현형과 뚜렷하지 않은 대립 형질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우리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연속적인 변이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막대 그래프가 존재하는데 이 막대 그래프의 중간값들도 모두 다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자, 이런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환경이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안 써있지만 여기 있다. 환경이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키에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딱 작용을 해. 내가 잘 먹거나 아니면 농구라던가 줄넘기라던가 이렇게 키를 잘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을 하게 되면서 점점 키가 더 커질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기는 나의 유전 형질에 대해서 결정지어진 형질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으로 그 형질이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질이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게 바로 다인자 유전이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단일인자 유전이랑 각각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대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게는 풀지 않는데 문제에서 얘네들이 활용이 될 때, 다인자 유전이 활용이 될 때에 알파벳의 종류에 상관없이 우성 열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우성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 유전자의 우성의 개수에 따라서 혹은 열성의 개수에 따라서 형질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여기 피부색 유전 말고요. 다음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은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유전자의 개수가 0에서부터 6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립 유전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A, B, C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들의 쌍들이 여러 쌍들이 모여서 하나의 형질인 피부색이라고 하는 형질을 발현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의 종류에 따라서 피부색이 어디는 뭐 울긋불긋하게 색깔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다 통합해서 우성 유전자가 몇 개니 아니면 열성 유전자가 몇 개니에 따라서 피부색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 결과 열성 유전자만 모두 다 여기에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c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존재하게 되면 우성 유전자가 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가 바뀌면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성 유전자가 총 6개까지 가질 수 있는 6개까지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형질의 종류는 총 몇 개냐면 환경이 작용을 안 했다는 전제 하에 종류가 몇 개가 되냐면 0에서부터 6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형질은 7가지가 된다는 거죠. 7가지. 자, 유전자가 총 6개라고 해서 대리 유전자가 관여하는 게 6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질이 6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문제를 풀 때에는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유전자가 다 라지로 채워지는 것까지 경우를 생각을 해서 7가지임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대리 유전자가 6개일 때도 있고 뭐 8개일 때도 있겠죠. 8개이면 이제 0개일 때부터 8개일 때까지 해서 총 9가지의 대리 유전자의 형질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인자 유전에서는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 연속적인 분포이다. 그다음에 여러 쌍의 대리 유전자가 한꺼번에 반응을 해서 하나의 형질을 발현한다. 이런 사실은 기본적인 사실이고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이제 문제에 도입을 했을 때 요 사실 이제 열성과 우성의 유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형질의 개수가 유전자의 개수보다 한 개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환경에 영향받는다는 것도 하나 리뷰 더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예요. 다른 유전자의 파트랑 같이 통합이 되어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고 문제 또한 굉장히 산문적으로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산문적인 문제들을 기출을 통해서 연습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많이 어렵지 않죠? 이 시간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동안의 기출에서도 최근의 기출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문제는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른 기출 문제들 잘 찾아보면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